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어떤 분들께서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 인간의 사회성이 하루아침에 뚝딱 좋아지거나 엄청나게 인기 있는 매력남, 매력녀가 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즉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어떤 능력, 그게 어찌 보면 사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어떻게 이제 기를 것인가, 이거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견과 이 선입견을 없애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개, 강아지가 뭔지 알아요? 편견, 선입견입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게 돼요. 상대방을 자기의 어떤 마음의 틀로 보게 돼요.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꼰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상대방을 전혀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 속 좁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견과 이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똘똘 갇혀있는 아집, 고집이 센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잖아요. 남자는 다 이래야 돼. 여자는 다 이래야 돼. 며느리는 이래야 돼. 인간은 무조건 다 착한 사람이어야 돼. 아니면 세상은 다 썩었어.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평생 피해당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나쁜 것이야. 언니니까 이래야 돼. 누나니까 이래야 돼. 자식이니까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계속 소통하고 배우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사회성이, 이 친밀감이 계속 높아지는 거지, 자기의 생각에 이게 똘똘 뭉친, 즉 편견과 이 선입견이 너무나도 심하게 자리 잡힌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사를 다투고 짜증내고 서로 화내면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편견과 이 선입견을 빨리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둥글둥글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모습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소통, 즉 낮은 자세에서 상대방을 보니까, 편견과 선입견은 높은 자세에서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넌 내 말 들어야 돼, 넌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잘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이기적인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성이 좋아지려면 이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을 더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진심으로 저 타인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사회성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회성을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내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제 학교나 관공서 같은 데 강의하고 있으면 저 끝에서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네가 무슨 소리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의 문을 꽉 닫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강의해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달리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제 강의를 경청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저 사람 강의할 때 저는 이런 사람을 보고 강의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강의할까요? 그건 인간이기에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온 사람들에게 더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더 진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을 이렇게 피하게 되고 저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온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다가서서 인사하자. 다만 제가 항상 그랬지만 호구가 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예쁨 보이기 위해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치 내가 저 사람의
저 사람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면서 이렇게 저 자세로 다가서서 인사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겸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무시당하는 어떤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식사하셨어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제가 커피 사왔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야만이 상대방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B라는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해 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인사하지 않고 빳빳하게 하면서 인상 쓰면서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럼 이 생각이 들죠. 아우 저 사람은 진짜로 매너가 없다, 기본이 없다. 저 사람은 왠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여기서 또 편견이 생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우 저 사람 왠지 멀리해야 될 사람이라는 이렇게 잘못된 또 편견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한테 다가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나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거나 나에게 뭐 실수하거나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짓이나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는 그때 좀 거리를 두고 멀어서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네가 잘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가 정말로 어떤 놈인지 나 계속 확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의 벽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영영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나서 좋은 사람이라면 더 친밀감 있게 이제 어울리면서 사는 거고, 이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거나 위험한 사람이 그때 뒤로 한 발 한 발 물러서면서 거리를 둬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과 거리를 두지만 이 사람과 이 친밀감, 이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정말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예쁨 보이려고 관심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저 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 사람한테 마치 조공을 갖다 바치는다. 그런 어떤 심리 상태에서 하는 것은 사회성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물론 누구나 뻔히 아는 거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을 말해주자. 그런데 저는 이 심리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대요.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해주면 당연히 그게 기분 나쁘고 들리지는 않는데 되도록 저의 좋은 점이나 장점을 이렇게 잘 말해주면 어느 순간 저도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단점이나 어떤 비난하고 지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과 더불어서 되도록 이 사람의 좋은 점, 이런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도 이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다. 이거는 사기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장점을 좀 더 기분 좋게 말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 역시도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게 좋지. 보자마자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어? 네 눈이 이상한 것 같아. 네 왜 이렇게 못생겨졌냐? 네 요즘에 뭐 어쩌냐 저쩌냐? 그러면서 막 자꾸 자기가 보기에 안 좋은 점을 막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나하고 이제 이야기하기 싫어요. 나도 꼴 보기도 싫어요. 아, 저런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어떻게 기분이 나빠지니까 이제 내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마치 걱정해서 한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부정적인 거, 안 그래도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콕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이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회성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사실은요. 인간은 부정적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같이 우울해져요. 같이 짜증나요. 같이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사람을 만나면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생각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위로도 주고받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안 좋은 막 쓰레기들을 서로 던지면 어떻게 해. 안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난잡해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결국은 지저분해져 버린다. 기분이 더러워지고 기분이 지저분해진다. 그러면 서로 나중에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당연히 사회성이 높고 자존감이 높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되도록 좋은 점을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어떤 힘들었던 점을 그대로 들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언을 나중에도 늦지 않는다. 처음부터 단점, 부정적인 거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말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난 뒤에 야 그런데 너는 이게 조금 문제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만 고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너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잘 말해줘도 될 거를 기어이 부정적으로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 상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은 가장 최악의 사회성이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흉본다거나 타인의 단점을 들춘다거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남발한다거나 남을 비난한다거나 남의 어떤 주변 사람들의 안 좋은 소문들을 자꾸 꼬집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소문내고 너 그거 알아? 이거 비밀인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당장은 이 사람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남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내가 약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버텨줄 뿐이지 내가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약해졌을 때 사람들은 나를 하루아침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성이 필요하다는 거. 인간은 각자가 지닌 개성이 누구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개성이 있어야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인간 왜 사실은 그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가 귀할까요? 그는 개성이 있으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배울 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있으면 너무나도 내가 좋으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매력이고 장점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을 만날 때 좋아지는 거지 그냥 둥글둥글해서 얘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기분 좋게 들어주고 웃어주고 이게 꼭 사회성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사람한테 어찌 보면 뽐낼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은 당연히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필요한 하나의 능력 중에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래서 인기가 좋잖아요. 아니면 또 정말로 예쁘다거나 아니면 잘생겼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거나 뭐 운동을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잘 웃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거나 그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개성, 장점,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꼭 있는 게 좋다. 공부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장점과 개성, 특징 중에 단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공부가 아니어도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충분히 그것도 매력 어필이 되고 그게 사회성을 이루는 데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단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돈이 많거나 얼굴이 엄청 예쁘고 잘생기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요즘에 와서 사회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처럼 비춰지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심리적인 어떤 매력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떤 거를 좋아해서 거기에 정말로 미치도록 해서 그거의 전문가가 되면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것도 엄청난 매력이고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핵심은 이거죠. 내가 정말로 뭔가를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정말로 열심히 그에 풍덩 빠져서 하다 보면 그게 최고의 개성이 되고 최고의 매력이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그만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또 하나의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머 감각을 기르거나 경청 능력을 만들자.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천재겠죠. 모르겠어요. 방송인 유재석 씨는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진 사람에 해당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유머 감각이 너무 또 많은 사람이면 당연히 또 경청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경청 능력은 엄청 좋은데 유머 감각이 뛰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길러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 잘하고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으면 유머 감각을 더 길러가지고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아, 나는 이거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실 이 경청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근데 제가 뭐 100% 정답은 아닌데, 경청 능력이 우수한 사람만이 사실은 말을 잘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대화할 때 타이밍을 잘 잡는다. 왜냐하면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말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사회성을 대할 때는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의 말을 먼저 잘 진심으로 들어주고 경청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 훨씬 더 정확한 생각과 감정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 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로 생각이 깊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왠지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믿어도 될 것 같다. 이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거 털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왠지 나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줄 것 같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대심, 어떤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도 아주 좋고 경청 능력을 기르는 것도 아주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약간의 이제 밀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냥 착한 사람은 사회성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착하다는 것은 사회성이 좋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비율을 잘 맞춘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한 아들은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엄마 말을, 아빠 말을, 그냥 선생님 말을 아주 잘 듣는 그냥 온순한 아이일 뿐이지 그들이 사회성이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착해서도 안 되고 마냥 못돼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밀당이 필요하다, 눈치가 있어야 된다,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돼야 된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착한 모습, 선한 모습을 꾸준히 비춰주는 건 아주 좋다.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굳이 착하고 좋아하는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밀당, 내가 착해져야 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해야 될 때는 이해하는 거고, 이 사람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오히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이것도 사회성이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약간 깨갱거리고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면서 다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내가 저 자세로 참아주고 당해주면 이건 사회성이 아니라 계속 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적절하게 밀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은 열되 항상 귀를 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경청하면서 파악하는, 사람 보는 것을,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그렇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싸울지를 아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자신의 배를 너무 쉽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약간의 밀당, 심리적 밀당은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적당히 상대방을 긴장시키는 것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팁이자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자신의 내 마음속이 100이라면 100을 다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된다. 한 49 정도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반을 넘어가지 말고 49 정도 보이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만나다가 이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50 정도, 그러면서 51, 2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처음부터 100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성을 기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히려 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원인 제공,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제가 두 번째 말한 거, 먼저 다가서자, 마음을 열고 하자, 이거하고 상충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은 갖겠지만 저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기다리라는 거고, 기본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는 이제 뻔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좀 가장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제가 어찌됐든, 사람들하고 좀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어찌 보면 내 자신, 그래서 자아 성찰인 것 같아요. 나라는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내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마음을 잘 안다는 거, 나를 존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결국은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래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다 자존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돼야 되고 내가 자존감을 길러야 되고 이게 자존감이 결국 이 자존감 이코르가 결국 사회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만이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된다. 그럼 자존감이 높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학 강의나 명상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내가 너무 호구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겸손했구나. 내가 너무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피해의식이 있었구나. 내가 열등감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했어야 하는데 말이 너무 날카로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잘라버리구나. 내 표정이 너무 썩어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했구나.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 이해가 충분히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구나. 나를 불편했구나. 나라도 나 같은 사람을 좀 별로 안 좋아했겠구나라고 이렇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바꾸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이러니까 사회성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스스로가 결국은 깨닫게 되면서 사회성이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7가지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7가지를 잘 이해하고 조금씩만 연습을 해도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크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farmer takes the wife. Hi ho, the dairy-o,